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예, 동의합니다. 네.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일반적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 지금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뭐 전부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번에 아니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 상황에 동의를 못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대행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됐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됐습니다.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 11조 기억하실 거고 헌법 84조 기억하실 겁니다. 자,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한 대행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죠. 자,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직이 파면됐고 대통령 권한이 파면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현상 유지만 필요한 것만 필수 불가결한 것만 대행이 그 역할을 해라. 안 그러면 국가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소장님? 조금 전에 헌재 사무처장 말씀하신 그런 일반론에는 동의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유상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위헌이고 이번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부분은 자,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 부분은 자, 그 부분은 일단 속기록을 지금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속기록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양 간사 간의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우리 김정은 사무처장님, 예. 헌재가 한덕수 총리 그 탄핵소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총리, 즉 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구분을 했죠. 그
표현 예 구분한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뽑히는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크고 반면에 총리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총리가 행정부 내에 어떤 기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다른 헌법기관인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는 수도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고유의 민주적 정당성과 소위 헌재가 인정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뭐예요? 구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입론이 가능하겠죠? 지금 그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지금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가 틀린 견해로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제가 뭐 그거를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낮다고 헌재가 판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들을 그렇게 제약 없이 자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죠. 그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아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나온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파면된 대통령에 의해서 과거에 임명된 총리, 권한대행이 2차적인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행권을 행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독수 독과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한 공모 혐의도 한때 받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클리어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시중에 지난번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다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선고를 연기해서 파면 선고를 연기해서 그 뒤에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두 분의 재판관을 보수적인 인사로 임명해서 결국은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킨다는 그러한 기사까지 났고 여권에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수 독과 이론에 의할 때도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가 꺼졌지만 우리 김용민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6조 1항 단서는 입법 시행 당시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규칙조항을 수정하는 거 이렇게 돼야 합니다. 예, 체크해 놓으세요.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대행을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6년 임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임명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 국힘, 한덕수 등 반헌법 세력이 내란을 연장 비호하려는 헌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용산을 비우지 않고 관저에서 계속 있으면서 버티면서 심야까지 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대통령이 상황이 되는 것처럼 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부르자 거기에 찾아간 국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제 권한대행 타이틀을 악용해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버린 한덕수 대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란 세력들이 합심해서 내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힘이 정당 해상 심판이 들어오려 하니까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신 전속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 가능한 권한이 있고 행사 못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재 처장님 예.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의결 정적수 기준을 판단했는데요. 그때 뭘 하겠습니까?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까? 국무총리로 인정했습니까? 국무총리의 자격에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명백히 인정했죠. 또한 최근에 다수의 헌법학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김선택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대행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설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성명서를 보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는 대행으로서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그리고 윤 파면 결정 이후에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또다시 위기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지명을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조차 아까 그 질에서 많이 나왔지만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했어요. 아시죠? 저는 이러한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헌법을 위반하고 파면되었습니다. 한덕수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또다시 내란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뭔가 보십시오. 이런 내란 대행이 왜 그러냐? 윤석열 관저에 버티면서 국힘의원들을 불러서 계속 지시하고 한덕수도 권한대행직을 악용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뜻수 이 세 기관이 모두 내란의 한 세력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완규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장님, 지금 이완규 후보자 수사하고 있죠? 네. 찐년 중에 찐년입니다. 공수처 사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당장 수사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고 헌법 파괴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더니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마저도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다. 정책 전환이나 대대적 인사 변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 다수설 아닙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는 소위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지금 작동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철수 교수님, 허영 교수님, 정재환 교수님, 한수훈 교수님, 또 이부하 교수님까지 모든 헌법에서도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도 대국민 담화문 오전에 보셨습니까, 처장님? 예. 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 또 권한 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결국 고위공직자는 임명되거나 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라 당연히 돼야겠죠. 예. 별개의 지위가 아닌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는 3분의 2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2분의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이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만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헌재가 판시한 것이죠, 처장님. 국민의 맞습니까?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서구 장관 대행님, 네. 지금 장관 대행 맞으시죠? 네. 인천 거치지 않으셨죠? 네. 인사청문회 안 거치잖아요, 차관은. 맞습니다. 근데 장관직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역할이신 거지 신분이 장관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이세요? 아닙니다. 국무위원을 승계받지는 못하죠. 네네. 그리고 국무회의에 의결권 행사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인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할지라도 차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지 장관을 승계하거나 국무위원을 승계한 건 아니죠. 역할이 장관 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헌재 사무처장님, 예. 그 헌재 헌법재판소법에 이 법 있는 거 아십니까? 재판소법에 지금 예. 규정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후보자를 지휘하거나 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고문 또는 자문을 하신 분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3년 이내. 맞습니까?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 지금 여기 윤석열 캠프 법률팀 이완규 현 법제처장의 여러 활동 기사들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캠프 사람들은 누구? 네거티브 대응 변호사를 총집결. 이완규 법원행정처장님, 이 법률 캠프 윤석열 법률 캠프 페이스북 기억나십니까? 이 페이스북까지 모르시겠죠? 네, 저는 모르는. 예. 윤석열의 징계처분 소송의 변호사 누구십니까? 징계 소송은 저하고 그렇죠. 송영식 변호사, 이석훈 변호사 3명이서 여기 입장문에 법률 캠프 입장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문구. 이것은 담당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캠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저는 이완규 법률팀원이 자문과 고문 등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자문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 전 법사위원장님 영상 좀 틀어주세요.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 아니, 전체로 해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해주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좀 시간 좀 멈춰주시겠어요?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색깔과 같은 사람들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에게는 그런 금도를 어긴 거예요. 예, 지금 이완규 처장을 미스터 클린이라고 표현했던 전 권성도 법사위원장의 발언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명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으로 같은 사람을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보자에게 그런 금도를 어긴 거예요. 라고 과거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이 법제처장에게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행사하시면 안 되죠.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정권의 정통성도 잃은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서 승계받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시간 지났어요. 네, 해명.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더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보만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네.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도 그 의혹을 제기하셨고 그 페이스북에 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어느 매체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가야 되니까요. 네. 논란은 종식돼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그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그 정치 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국회 그 어떤 의원님께서 우리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그 당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고자 법제처에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네. 요청해서 공문을 제가 정당 활동한 적이 없다는 그 소를 받은 것이 있어서 요청하시면은 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제가 그 대통령께서 그 징계 당하셔서 그 징계 소송 대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 아마 정치 활동을 했을 거라고 뭐 추측하는 사람들이 뭐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나무위키 이런 데서 뭐 그렇게 기록돼 예, 그 인터넷에 나무위키라는데 그런 글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나무위키가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은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완규 처장에 대해서 이러저런 의견 개진이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팩트가 아닌 건 또 확인을 해서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아닌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보도된 언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건 이완규 처장님께서 또 책임지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당적 보유는 없었던 걸로 네. 그렇게 제가 수정해 드리는데 협조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